네, 안녕하세요. 케이커 권동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그마 아트 1740mm f1.8 DC 렌즈 리뷰입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렌즈입니다. 올해 루머로 돌았던 렌즈 중에서 가장 기다렸던 렌즈예요. 전작인 시그마 1835mm f1.8 DC HSM이었나? 그걸 거의 나오자마자 구입해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쓰다가 몇 년 전에 너무 이게 낡아가지고 폐기 처분했던 것 같거든요. 기존 모델도 UFO 렌즈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자랑하던 렌즈였고, 특히 영상 쪽으로는 아마 이 렌즈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손에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은 렌즈였어요. 그렇기에 솔직히 기존작에서 마운트만 그냥 갈고 나왔어도 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재구입을 했을 렌즈인데, 이번에 미러리스 버전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리뷰를 위해서 이 렌즈를 캐논 EOS R7과 함께 사용해봤고요. 다양한 사진 장르들을 무부종 로우 원본 이미지로 준비해봤으니까 이 렌즈의 색감, 배경 흐림이나 선예도 특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무려 f1.8의 고정 조리개 줌 렌즈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전작인 1835mm의 경우 줌 범위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줌 범위도 엄청나게 괜찮아졌어요. 1740이라는 줌 범위는 풀프레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캐논 기준으로 27.2mm에서 64mm가 나오고요. 소니나 후지 크롬 미러리스 기준으로는 25.5mm에서 60mm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인물이건 풍경이건 스냅이건 뭐 실내건 실외건 할 거 없이 상당히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한, 이제 어느 정도의 광각부터 표준 범위까지의 초점거리들이 포함된 아주 좋은 줌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f1.8의 조리개 덕분에 풀프레임 환산으로는 f2.8의 조리개로 촬영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심도 표현이 가능한데, 이 정도면 이제 인물이나 동물 촬영에서 얕은 심도로 피사체를 부각시키는 촬영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또 조리개가 f1.8이기 때문에 수광량이 많잖아요. 그 덕분에 어두운 실내나 야간에도 shadow 확보하기 좋아가지고 움직이는 동물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미지 퀄리티 역시 상당히 우수합니다. 선예도 정말 좋고요, 색감도 괜찮고요, 배경 흐림 퀄리티도 훌륭해요. 그리고 스펙 대비 사이즈와 무게도 정말 잘 빠졌고, 시그마의 고급 렌즈들에 들어가는 HLA 기술이 탑재된 AF 퍼포먼스 역시 정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쾌적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펙 좋고 결과물 좋고 촬영 경험 좋고 전반적인 만족감이 정말 높을 수밖에 없는 렌즈였어요. 다만 이게 손떨방이 없는 렌즈라 가지고 R7이나 알파 6700 같이 손떨방이 있는 크롭 바디와 궁합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C70처럼 다양한 보조 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슈퍼 35mm 규격의 시네마 카메라와 궁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 시에는 이너줌인데다가 줌밍을 해도 안에 유리알들이 이동하면서 무게중심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짐벌 작업을 할 때도 쾌적하고요. 사용해보면서 몇 번이고 느껴지는 점은 사진이건 영상이건 크롭 센서를 쓰는 카메라한테 정말 최고라고 부를 수 있는 렌즈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럼 외관과 기능도 한번 살펴보시죠. 필터 직경이 67mm에 RF 마운트의 경우 길이가 약 116mm, 무게는 한 560g 정도로 엄청난 스펙을 가진 이너줌 렌즈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경량화를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마운트부에는 방진 방적을 지원하고요. 게다가 렌즈의 두께도 얇아가지고 촬영을 할 때 손으로 잡는 것도 상당히 편하고요. 아트 렌즈답게 만듦새나 마감, 디자인 역시 깔끔하고 심플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입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화형 후드도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그리고 시그마 렌즈들이 원래도 캐논 바디와 조합했을 때 일체감이 상당히 훌륭하지만, 이 렌즈의 경우 특히 EOS R7과 마운트를 했을 때 무게중심이라든가 밸런스라든가 파지감, 디자인 등등 일체감이 특히나 너무 좋았어요. 아쉬운 점 딱 하나 꼽자면 이 유광목인데 이 무광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조작계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캐논 RF 마운트 기준으로 AF, MF 전환 스위치와 렌즈 펑션 버튼이 2개 있고요. 앞에서부터 초점링, 줌링, 그리고 컨트롤링이 있습니다. 참고로 RF 마운트가 아닌 다른 마운트의 경우에는 컨트롤링 대신 조리개 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리개링이 있으니까 조리개링 잠금 스위치와 조리개링 클릭 스위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RF 라운트라서 컨트롤링만 있고요. 컨트롤링은 돌릴 때 클릭감이 있어서 조작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디에서 상당히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초점링과 줌링은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조작감이 좋아요. 초점링은 한 손가락으로도 쉽게 조작이 될 정도로 부드럽고요. 줌링은 왼쪽으로 돌리면 망원이 되고 돌아가는 각도가 크지 않아서 최소한의 조작으로 빠르게 줌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예도도 한번 살펴보시죠. 최대 광각인 17mm 최대 개방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리개를 조여서 f2.8 정도 되면 최고의 선예도가 되고요. f5.6까지 잘 유지하는 모습이고 그 이후로 회절로 선예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극 주변부도 최대 개방부터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역시나 조리개를 조여서 f2.8쯤 되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극 주변부도 예상외로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28mm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 최대 개방부터 엄청나게 좋은 선예도를 보여줍니다. 조리개를 점점 조여봐도 엄청나게 좋은 선예도는 계속 유지되고요. F8 정도부터 조금씩 소프트해져요. 극 주변부 역시 중앙부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고요. 조리개를 조여도 비슷한 선예도를 유지해내다가 F8 정도부터 회절로 소프트해집니다. 40mm도 28mm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대 개방에서부터 엄청나게 좋은 선예도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 유지하다가 F8부터 회절로 선예도가 떨어져요. 극 주변부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 개방부터 괜찮은 모습인데 조리개를 조여도 더 나빠지거나 나아지거나 하는 거 없이 선예도를 잘 유지하다가 F8부터 역시나 선예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접 촬영의 경우에는 최대 접사 배율이 최대 망원인 40mm 구간에서 약 0.21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크롬용 렌즈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나 크게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 개방에서의 근접 화질은 상당히 소프트한데 다행히 조리개를 조여주면 선예도가 올라오긴 하고요. 조리개 f5.6 정도부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f8에서 f11 정도의 가장 좋은 선예도를 보여주게 되니까 근접 촬영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캐논 EOS R7의 3250만 화소 센서와 함께한 이 렌즈의 선예도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f1.8의 밝은 조리개를 가진 줌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극 주변까지도 구석구석 상당히 괜찮은 선예도를 보여주는데 덕분에 최대 개방에서부터 f8 정도까지는 전 줌 범위에 걸쳐서 중앙이건 주변이건 구석이건 원하는 피사체를 어떻게 배치해도 아무 상관없이 선예도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접 촬영을 할 때 최대 개방에서 다소 소프트하다는 점이 지적할 만한데 근접 촬영 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심도를 위해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이게 되기 때문에 실제 촬영을 할 때는 단점이 꽤나 상쇄될 것 같긴 하고요. f5.6 정도가 되면 근접 촬영 선예도 또한 상당히 훌륭해집니다. 전반적으로 선예도 측면에서 정말로 만족스러운 렌즈였고요. 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렌즈의 왜곡 및 비네팅 특성도 살펴보시죠.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라이트룸에서 프로필 교정을 끄고 보면 17mm에서는 상당한 배럴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28mm에서는 핀 쿠션 왜곡이, 40mm에서는 더 강한 핀 쿠션 왜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네팅의 경우 망원으로 올수록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40mm 최대 개방에서는 비네팅이 꽤나 강하고요.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나아져서 f4 정도 되면 많이 좋아지고 f5.6 정도가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캐논 R7과 함께한 이 렌즈의 포커스는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고 조용합니다. 포커스 퍼포먼스 측면에서 부족함은 전혀 없었어요. 17mm에서는 포커스 브리딩이 살짝 느껴지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요. 28mm에서는 좀 더 좋은 포커스 브리딩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40mm에서는 포커스 브리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MF로 놓고 최대 망원인 40mm에서 초점을 맞춘 후 17mm까지 줌을 빼보면 얼추 초점이 맞습니다. 4K 정도의 영상에서는 충분히 팝포커를 활용한 연출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40mm 최대 개방에서의 축상수차는 꽤나 많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먼 곳은 푸른색이, 가까운 곳은 적색의 색수차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는 조리개를 조여서 f8 정도가 되어야 사라집니다. 다만 빗망울은 상당히 예쁘게 표현이 돼요. 빗망울 주변의 색수차가 보이긴 하지만 테두리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요. 빗망울 내부의 패턴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형태 역시 11개의 조리개날 덕분에 아주 예쁜 원형을 잘 구현해내고요. 조리개를 조여도 원형을 최대한 잘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주변부에는 럭비공 모양으로 빗망울이 찌그러지고요. 흔히 말하는 회오리 목회가 나타나는데 조리개를 조여서 F4에서 F5.6 정도가 되면 찌그러짐은 거의 사라집니다.
f1.8의 밝은 조리개를 가진 줌 렌즈인 만큼 배경 흐림의 퀄리티는 이 렌즈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경 흐림의 퀄리티는 특히나 최대 개방에서 특히나 줌 렌즈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덕분에 f1.8로 마음껏 배경을 빡빡 날리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빗망울의 형태까지 정말 깔끔한 편이라서 야경이라든가 풀숲이라든가 이렇게 빗망울이 많이 잡히는 곳에서도 촬영을 하기 좋은 렌즈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그마답게 플레어 억제력 엄청나게 좋습니다. 시그마 줌 렌즈들은 여러 번 리뷰하지만 진짜 플레어 부분에선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일부러 플레어를 보기 위한 테스트에서 이 정도면 실사용에선 정말 눈에 띄기 힘든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빛갈림의 경우에는 평범합니다. 형태는 평범한데 빛날개가 깔끔하게 뻗지 못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빛갈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만들어서 쓸만한 수준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이 렌즈를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렌즈가 약점이 없는 렌즈는 아닙니다. 이제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디지털 왜곡 보정이랑 최대 개방 시 최대 접사 배율에서의 소프트함, 이런 것들은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약점이에요. 하지만 1740f1.8이라는 환상적인 줌 범위와 조리개값, 엄청나게 좋은 선예도, 상당히 괜찮은 컬러 표현과 배경 흐림, 훌륭한 플레어 억제력, 준수한 포커스 관련 스펙들, 게다가 500g대의 작고 가벼운 이너줌 렌즈라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상 분명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는 렌즈입니다. 유일한 대안이라면 DSLR 시절에 이 아이의 전작인 시그마 1835 f1.8 렌즈가 있겠지만 그 렌즈는 오래된 데다가 그래서 화질도 지금보다는 다소 떨어지고 어댑터를 달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 크고 무겁고 줌 범위도 좁아요. 1740이라는 화각은 풀프레임 환산 27.2에서 64mm의 정말 좋은 줌 범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게다가 크롭 센서에서의 f1.8이라는 조리개 값은 심도 확보 측면에서도 풀프레임의 f2.8과 비슷한 수준의 심도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광량 확보 측면에서도 엔간한 단렌즈 수준으로 어두운 실내나 야간에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롭 미러리스를 쓰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구매 우선순위로 고려해 보아야 되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캐논 R7이나 소니 알파 6700처럼 하이엔드급 크롭 미러리스를 쓰시는 분들이나 혹은 캐논 C70 같이 슈퍼 35mm급 센서의 시네마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갖고 있는 렌즈를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그런 렌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시그마 아트 1740mm f1.8 DC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